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이 공동 소유라는 개념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민법 공부할 제일 버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 소유였어요. 저만 아니라 제가 강연 과정에서 학원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공동 소유 파트에서 막 무너져 내려요. 죽겠어. 자, 그 이유는 단독 소유를 정확하게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환제가 만들 때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말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놨어요. 계속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교환은 거의 우리 교재 99%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일부 몇 개씩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소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한 번이면 거의 기초적인 개념은 다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소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독 소유권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를 다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100%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와 비교를 하기 위한 개념인데요. 자, 단독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얘기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이라든가 건축물의 건축 같은 거, 포괄 승계로서 상속과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징수, 그 다음에 형성 발견을, 그 다음에 경매, 또 부합이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 없다라고 할지라도 단독 소유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등기가 필요했던 거 있었죠. 우리가 주로 강조했던 게 점유 취득 시효 파트를 강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분할 또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협의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것도 협의 분할의 한 예시값으로 봤었고요.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 그랬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야, 매도인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이행을 하라라는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면 결국 매수인이 우리 등기법 공부하다시피 단독으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주제고 꼭 기억해 주실 게 바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점유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은 20년간 소유여서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해서 사용시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소유권의 어떤 침해 등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었죠. 누가? 오직 소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한편 자, 이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자, 어떤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입은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는 종류가 몇 개가 있었죠.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었다. 그 외 방해 예방 청구 등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동 소유라는 개념도요, 공동 소유의 성립이라고 해서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만약에 등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따져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에서 소유자가 단독 소유권일 때는 혼자서 그 소유물을 타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데 비해서 공동 소유에서는 어디까지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따져봐야겠고요. 공동 소유권에 어떤 침해가 있을 때 반환 청구, 방해 폐지 청구,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방해 배제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중간중간 섞어 쓰고 있는데 시험에 굿다우로 나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실 것.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만이
공동 소유에 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 소유의 종류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공동 소유의 성립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 소유는요, 공유라는 개념과 합의와 총유 등, 근데 왜 구분 소유적 공유까지, 구분 소유적 공유는 약간 공유의 일종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총 4개까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 자체, 우리가 공부하는 범주 내에서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등등등, 자, 기본적으로 등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쓸데없이 또 공동소유에 있어서 등기 없이 성립하는 케이스 이렇게 가버리면 개판 5문제가 되게 돼. 자, 먼저 공유라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독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의 내용 중에 100%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단독 소유권, 그러면 20%만 30%만 소유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 공유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에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지 공유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이따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공유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분명히 지분이 표시가 됐는데 공유가 아니라 소위 이름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빨간 공유든 파란 공유든 구분 소유적 공유든 간에 공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이렇게 지분이 퍼센트가 표시가 돼야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자, 보니까 공유도 그러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도 등기부를 보게 되면 어떻다?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소유 중에서 이게 공유인지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를 등기부만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여기다가 등기부에는 지분을 표시한 형태, 이걸 이름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X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등기부를 보니까 X 토지 중에 이 왼쪽 부분을 A, 오른쪽 부분을 B라고 전제를 했을 때 등기부에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A 부분을 갑이, 자, B 부분을 을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 현실에 있어서는 자, 이 등기부 무관하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베타적으로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B 토지를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어. 그래서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처럼 돼 있어. 근데 이 X 토지의 등기부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50%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만 보게 되면은 이게 공유인지 혹은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나중에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즉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자, 공유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합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막 힘들지. 그래서 일단 등기 있어야지 공동 소유는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등기 기록에 합유 지분이 아닌 합유의 취지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X 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아까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공유이거나 고분 소유적 공유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등기부를 가지고는 공유와 구분 소유적 공유를 구분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자, 등기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과 을이 공동 소유 또는 이제 합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구분을 좀 개념을 내야 되는데요. 이 공유에 있어서는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입니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공유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50% 40% 이게 공유 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니까 합유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합유 지분이 아닌 합유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합유에 있어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합유 지분이 아닌 합유의 취지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합유 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유 지분은 어떻다?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유에서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또는 합유한다 라고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등기부에는 어떻다?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관계. 그래서 공유와 구분소유,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 소유자 간에 나름의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면은 공유나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으로 연계가 되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공유나 구분 소유적 공유는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새칭 부르게 되는 분들, 그게 이제 그런 경우들 있죠. 자, 어디 시골에 있는 땅을 말입니다. 자, 사라. 근데 이제 필지당 가격이 기본이 좀 걔들이 뭐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크잖아,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유 지분을 사라는 식이야. 그 공유 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론상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지랄이야, 지랄. 누가 지분을 뭐하러 사겠냐고. 단독 소유권 같으면은 그거 사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근데 지분을 사게 되면은 마음대로 건물 못 짓거든. 그러니까 지분은 사실은 이건 진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어설프게 공부하면 투자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단독 소유권 취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야. 그때 이제 나름대로 짱구를 그려서 공유 지분을 사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 매우 좋다고 사.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토지의 그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만대에 상속해 줄 겁니다. 다시 팔아먹을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자, 지분이 존재한다.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면 공유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고 합유, 공동소유의 취지만 표시가 되게 되면 이걸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항목 등기법 할 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개념. 자, 근데 공동소유 중에서 바로 지분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 아까 지분이 있지만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합의로 불렀었고요.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종중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실명법 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 종중에 있어서 그 종중 내에서의 소유 형태,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의 종중, 전주이시 충무공파가 있습니다. 전주시 충무공파 소속에 있는 그 종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 그 종중 재산에 대해서 따로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종중이라는 걸 거의 뭐 요즘에는 다 잊혀져 버린 개념들이고, 종중이란 말을 하면 전 근대적인 느낌을 줘. 그러면 이제 교회나 대형 사찰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자산이 건물이 있고 하잖아요. 불교 사찰에 땅도 있고 뭐 그럴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총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신도가 일정한 지분을 사고 팔고 한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교회나 종중 같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도 있지만은 보통 등기,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통해서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립 등기를 안 해도 사람들의 결집체,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법인 아닌 사단, 교회라든가 혹은 종중이 예식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에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지분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이 표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같은 경우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들 물어보는 내용 안 나오니까 단순하게 공동 소유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근데 지분이 존재하는 것과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면 지분이 존재하는 거 공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존재하고,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분 표시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유자가 바로 법인 아닌 사단,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한편 공유와 구분 소유적 공유와 합유를 비교해 봤을 때 지분이 표시가 되는 되지 않는 것은 합유이고, 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공유나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편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유와 구분 소유적 공유는 등기부만 보고서는 이것이 공유인지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단독 소유권처럼 그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 비슷하게 그 특정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사용수익 등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공유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유가 제일 중요하죠. 공유가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이 정도까지 공동소유의 성립이라는 개념. 자, 공동소유의 내용에 관한 것. 자, 오늘 공부할 공동소유의 내용은 사실은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합유, 그 다음에 총유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유에 대해서 뒤지게 공부를 할 거야. 합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총유는 공부할 필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까지 세 가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오늘은 전체 그림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먼저 공동소유 내용, 먼저 공유. 아까 지분이 있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라고 할 거. 자,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단독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 사용수익에 관한 주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더럽게 어려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근데 앞에 명제가 개 짜증나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토지에 등기를 보니까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 공유 아니고 그냥 공유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X 토지가 이만큼이야. 그 문장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공유자는
이 중에 예를 들어 갑을 한번 들어볼까요? 공유자 갑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족이 붙어 있어.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달리 공유자 을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지분 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갑돌도 다 사용을 하겠다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천평이다. 마음 편하지. 갑은 공유물 전부 1000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라고 설명하는 거야. 안 되라고.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야. 공유자 을은 X토지 1000평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 1000평을 다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를 사용한다며. 근데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무슨 의미냐면 제일 오답 갑은 1000평 중에 500평을 사용할 수 있다. 땡땡땡. 제일 안 좋은, 그리고 수험생이 제일 많이 함정에 빠지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아닙니다. 이 얘기가. 을은 1000평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까지만. 그럼 어떤 얘기냐면 만약 갑이 전부를 사용한다. 1000평을 다 사용한다. 근데 일단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1000평을 사용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1000만 원이라 하십시다. 이게 돈 얘기로 넘어가 이해가 빨라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 500만 원까지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이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부당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친다면 500만 원 부분은 을에게 부당 이득이니까 토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공유자 을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 비율까지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면 500만 원은 다 토에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 파트를 공부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단순하게 1000평이면 500평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명제 하나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개념이 잡히면 나머지는 대강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항상 퍼센트, 비율을 달리면 퍼센트라는 개념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무식하게 500평 이딴 식으로 누구나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 500평은 갑이 사용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럼 서로 사용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냐? 나중에 사용 수익에 관한 관리 규약이라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50대 50은 어떡하냐? 결정 못 나는 거지. 누가 양보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를 보지 마시고 기본 틀을 잡아주실 것. 자, 이게 사용수익.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수익과 처분에 관한 주제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 설명드립니다. 자, 한편 공유에 있어서 분할 청구. 이건 공부했었다.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에 의한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조정, 협의가 상되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단독 소유 관련 없는 거. 단독 소유는 100% 갖고 있으면 자기가 쪼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비율대로 사용하는 게 싫어서 아예 땅을 쪼개자라고 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진 협의 분할일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등기라는 것이 해야지 단독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게 되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단독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 더 처분. 자, 아까 우리 등기부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유에 있어서는 네, 지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갑이 X 토지 중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의 지분에 대해서 을과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 토지의 50%를 이전 등기를 통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단독 소유권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등기법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이때 소유권 100%가 아니라 일부만 넘기는 걸 지분 이전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X 토지에 관한 지분 50%를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분에 관한 것,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만 얻어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었나요? 액토지,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이라고 했을 때 갑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50%의 지분을 이전하고자 한다. 그때는 을의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을이 갑을 병청한테 지분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다? 역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공유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이 얘기가 관리비용은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별거 없습니다. 저 봐봐요. 전 태어날 때부터 민법을 다 마스터를 하고 온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숙달되느라고 저는 다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거의 믿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될 때까지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안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제 전문적인 강사들 얘기를 듣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 대신 이제 직업이 강사가 됐을 때는 사실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수험생의 마음을 모르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된 내용으로 해버리면 금방 개념을 잡아낼 수 있는데 막히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저는 아마 크게 성공할 거 믿어요. 왜냐면 거의 여러분하고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은 겨우 1년, 2년, 너무나 3년, 저는 8년. 앞에 공법 강의만 거치면 20년인가? 내가 더 잘해야 돼, 여러분보다. 자,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 설명드렸고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유도 구분 소유적 공유도 합유도 지분이 있다고 했었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만 보면은 이게 공유인지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와 구분 소유적 공유가 달라지는 것은 아까 이런 식이에요. 자,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Y 토지에 대해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만 보면 둘 다 공유처럼 보여. 지분이 표시가 되니까. 그런데 X 토지는 갑이나 을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닌 상태. 아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을 뛰어넘는 부분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토해내야 된다.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여기를 A,
요걸 B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는 값과 을이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갑이 A 부분을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사용수익 가볼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까 그냥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명히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독 소유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분 소유적 공유도 공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Y 토지를 A 부분과 B 부분, 갑이 마치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처럼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땅을 아예 쪼개자라고 하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분할 청구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협의가 안 되면, 협력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건 공유물을 분할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앞에서 담당 설치 청구권 이런 얘기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단독 소유처럼 취급합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식은 지분 이전 등기의 모습을 보이겠죠. 왜? 애초에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등기부에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 합의. 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합의 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권리관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합의는 현실에 그렇게 없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야. 어떤 토지에 갑과 을과 병이 XX 장목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형태. 그래서 포도 장목반 하면 거기다가 등기부에는 뭐라고 표시하면 갑과 을과 병이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등기부의 합의 취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나 구분 소유적 공유와는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소한 포도 재배한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그래서 합의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분할청. 등기부에 기본적으로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지분 처분하지 못합니다. 합의자는 전 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등기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함에 있어서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법 가서 공부하다 보면 합의라고 하는 부분, 갑과 병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 병이 만약에 사망했다. 이 사람에게 정이라는 상속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이 사망했을 때 정으로 상속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미리 병에서 정으로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해야지 정한테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지분을 승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가 합의.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총유. 총유는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대형교회.
네, 사용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얘기 자체가 없는 거죠. 정관, 교회 정관. 그게 뭐 주일날 나오고 밤 12시 넘으면 교회 사용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다십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총유물을 사용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할 청구 안 되죠. 현실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회가 A 목사님 라인, B 목사님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B 목사님 파가 교회를 나가서 딴 데로 갑니다. 개척교회를 개설을 해요. 그러면서 B 목사님 이 세력이 A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분할 청구 이미 했었습니다. 안 돼요.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목사님 뭐 문제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만약에 이 A 목사님을 따른 사람이 51%, B 목사님을 따른 사람이 49%. 들어서 나가자 했으면 손 다 털고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 사산에 대해서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우리 민법상 공동 소유 관계를 총유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처분. 당연히 지분권 없으니까 처분 못하죠. 총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데서 교회에서 전체가 의사를 합치를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정관이나 규약 등에 따르겠지요. 그래서 뭐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지분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총유라는 개념은 거의 공부할 일은 없어요. 다만 등기법 가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다. 이걸 우아하게 등기법에서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쟁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 정보라는 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교회에서 종중에서 뭘 산다,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는 정대대, 정관, 대표자에 관한 정보, 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대표자의 주민번호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사람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정대대라는 것을 첨부적으로 제공한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종중의 선사를 팔아먹을 때,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거 등기법 할 때 주로 논의할 쟁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구분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그럼 공유를 더 많이 하고 구분소유적 공유를 적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다 세트로 가는 거야, 세트로.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워.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단독 소유에 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 개념 이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유부터 공부를 해 갈 텐데 여러분들은 단독 소유 정확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공동소유의 기본 틀만 계속해서 중간에 궁금하거나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법 금요일 날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할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공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